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요, 두세 시간 공들여서 사진까지 넣고 열심히 썼는데 글이 저 5페이지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는 겨우 한 자릿수밖에 되질 않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들인 시간, 노력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어차피 블로그 마케팅은 효과가 없네 하시고는 글도 10개도 못 쌓고 금방 포기하게 돼버리죠. 네, 반갑습니다. 옹두루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청소업체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약속을 했었죠. 바로 블로그 상위 노출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브랜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글의 퀄리티,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 그런데 오늘은 이 공들여 쓴 글이 저 뒤로 밀려나 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에 블로그 상위 노출, 기본, 핵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웬만한 유료 강의보다 훨씬 낫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다가 수십 수백 태우지 마시고 그냥 이 영상 보시고 복습하시고 내 것으로 체득하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블로그 마케팅 상위 노출의 핵심은 바로 키워드입니다. 내가 어떤 키워드를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글이 1페이지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키워드 기획부터 하셔야 돼요. 키워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 키워드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인기 있는 키워드가 있고 인기가 없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는 경쟁이 세고 어떤 키워드는 경쟁이 약하다는 소리입니다. 월간 검색량이 1만 넘는 키워드도 있고요. 월간 검색량이 월 20도 안 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잡고자 하는 키워드가 월간 검색량이 어느 정도냐 이것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보통 저는 50에서 200 정도 되는 검색량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보자에 한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는 검색량이고요. 1000 이상인데도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상위 노출된 다른 블로거들의 지수가 나보다 낮다면 검색량이 1000이든 검색량이 만이든 그 키워드는 바로 여러분들이 진입하셔야 됩니다. 제 영상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블로그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수는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블로거마다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설하자마자 얻는 레벨 준체 1부터 2, 3, 4, 7 이런 레벨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리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최적 블로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등급은 굉장히 오랫동안 한 가지 주제로 글을 쌓아온 블로거들이 얻는 레벨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 최적 블로그를 만들기가 힘들다. 그런데 언젠가는 여기 사이에 있는 준체 레벨을 가진 블로거들이 최적 블로거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로거마다 레벨이 다 다르고 당연히 이 레벨이 높을수록 상위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물론 최근 네이버가 지수를 판별할 수 있는 일부 정보 API를 차단을 해서 정확한 지수 측정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전에 쌓았던 글, 그동안 쌓았던 글을 토대로 현재도 어느 정도 판별이 가능하니 꼭 간단하게 지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지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상대 레벨, 상대 블로거들의 지수는 얼마인지 꼭 분석을 하시고 키워드를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수를 판별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 대표적인 게 바로 블덱스가 있죠. 그리고 제가 자주 활용하는 거는 이거는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블로그 연구소라는 프로그램인데 둘 다 네이버에서 지수를 판별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업자분들, 이제 막 블로그를 개설하신 분들이라면 2단계예요. 글 하나만 써도 준체 2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입하려고 하는 키워드, 예를 들면 청소업체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지역 플러스 입주 청소죠. 그 키워드를 내가 진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상위 노출된 블로거들이 다 최적이다. 혹은 준체 6이나 준체 7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글들은 당연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애써 쓴 글인데 내가 키워드 선정을 잘못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 블로그의 지수를 파악하시고 내가 진입하고자 하는 키워드의 상대 블로거들의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꼭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키워드라는 것은 결국 경쟁도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월간 검색량이 어느 정도 50에서 200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막 진입한 블로거라면 이 정도 되는 검색량으로 키워드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상대 블로거들이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라.
나와 비슷한 준체 블로그라면 진입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블로그 지수 그거 의미 없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현재는 블로그 지수라는 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지수를 판별할 수 있는 정보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2026년에도 이 지수라는 것은 존재하고 최적 블로거들이 쓴 글을 쉽게 이길 수 없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키워드마다 보여지는 페이지가 다릅니다. 어떤 키워드는 웹사이트 통합 노출 형식으로 보여주는 게 있고요. 또 어떤 키워드는 주제 인기 글을 보여주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글은 스마트 블록 형태로 보여주는 키워드도 있죠. 이 웹사이트 통합 노출은 네이버가 최근 2025년 11월에 발표한 내용이죠. 앞으로는 신뢰도 중심의 통합 랭킹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신뢰할 만한 사이트라면, 신뢰할 만한 문서라면 언제든 외부 사이트여도 노출을 시켜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 통합 노출은 약간의 구글 검색할 때 나오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튜브도 나올 수도 있고요. 외부 공식 사이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카페든 지식인이든 블로그든 상관없이 통합적으로 노출을 시켜주는 페이지입니다. 이 웹사이트 통합 노출은 특히 전문적인 지식, 의료나 법률, 이런 논문 형태의 지식이 필요한 키워드라면 보통 이 웹사이트로 노출을 시켜주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주제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결국 여기서 내가 블로그를 노출시키고 싶다. 여기서의 노출도의 핵심은 신뢰도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지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 개 분석을 해본 결과. 하지만 준체 3, 준체 4, 준체 2호도 노출이 되는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모두 다 양질의 정보 글만을 꽤나 많이 쌓았다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청소업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지역이 광주니까 광주 입주청소, 광주 청소업체, 광주 입주청소업체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많이 반복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영역에서 노출되는 블로그는 청소와 관련된 진짜 양질의 정보, 방충망 셀프 청소하는 법, 입주 청소 후 핵심 점검 포인트, 새집 증후군 제거를 위한 베이킹아웃 핵심 3가지 이런 식으로 정말 독자들이, 고객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소기업이라면 네이버가 공식 블로그 등록을 해주거든요. 그 공식 블로그로 인증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 웹사이트 영역에서 노출이 잘 되었습니다. 이런 V자 배지가 있는데 보통 법인 다니면 공식 블로그 등록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청소업체가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하시면 이 공식 블로그 인증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입하고 싶은 키워드들이 인기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청소 같은 경우는 DIY 인테리어 주제 영역에서 추천이 될 텐데 이렇게 인기글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지수가 높아야 노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블로그 글 대부분은 업체 블로그가 아니라 대부분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들일 거예요. 이분들은 대부분 어떤 서비스나 돈을 받고 글을 쓰기 때문에 지수가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이제 막 시작한 블로그라면 인기글로 나오는 키워드는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시작한 지수, 준체 1 이런 초보 단계에서는 그러면 아예 노출이 안 되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스마트 블록이라는 노출 시스템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블록은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 그 키워드를 세부 키워드로 나눠서 블로그를 3개씩 묶어서 노출시켜주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이 유리한 점은 아래 이 세부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3위 안에만 든다면 이 월간 검색량이 큰 키워드의 트래픽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리고자 하는 키워드가 스마트 블록이라면 반드시 꼭 진입을 하시고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 지역에 광주 입주 청소로 검색을 해보면 스마트 블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인기글 영역이 있고 세부 키워드가 여기서 나오죠. 입주청소, 내돈내산, 광주 입주청소, 업체. 이거는 세부 키워드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항상 체킹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3개씩 나눠서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키워드에 진입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인기글은 지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둘 중에 하나의 키워드들은 다시 경쟁도가 어느 정도인지 상위 노출된 3개 블로거들의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판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수 판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료 프로그램 불덱스랑 유료 프로그램 브랜플이 있으니까 이 두 개 가지고 지수를 판별해 보시고요. 내가 진입할 만하다 하면 이 키워드를 잡고 글을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 스마트 블록에 내가 노출을 시키고 싶다 하신다면 반드시 상위 노출된 블로그 글 안에 들어있는 공통된 키워드들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블로그에서는 보통 이것을 형태소라고 하는데 공통된 형태소가 뭔지 앤서포터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충분히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상위 노출된 글들의 공통된 형태소를 최소 한 번씩 내 글에 넣어준다면 여러분들은 이 스마트 블록에서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에 노출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한번 쭉 써보시고 나중에 챗 GPT를 통해서 공통된 이 단어들을 최소 한 번씩만 넣어줘 라고 명령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단어들이 들어갈 것이고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스마트 블록에 적용되는 로직, 물론 모든 영역에서 이 로직은 적용이 됩니다. C랭크가 있고 다이아 있고 다이아 플러스가 있죠. 그 중에서 이 다이아 플러스 키워드의 질의 의도가 잘 담겨 있는지를 사람이 아니라 네이버 봇이 평가를 합니다. 네이버 봇은 종결어미나 문장의 말투 이런 걸로 점수를 매기지 않아요. 결국은 이 작은 단어들, 형태소를 분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광주 입주 청소를 검색하는 사람의 질문의 의도, 어떤 정보를 원할까? 보통 가격이나 또는 직접 내돈내산으로 후기를 남긴 글들 혹은 어떤 업체가 잘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런 궁금한 것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글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질의 의도에 맞게 내가 글 안에 단어들을 잘 넣었는지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블로그 상위 노출의 핵심은 바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의 경쟁도를 먼저 파악하시고 내가 진입할 수 있는 키워드다 라면 꼭 리스트에 정리를 해두세요. 그리고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페이지가 웹사이트 통합 노출인지 인기글인지 스마트 블로그인지 꼭 파악을 해두시고 그에 맞게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웅두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